학군제를 실시하는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가서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천 읍지역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전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반을 위해 조천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서부 지역의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공구에 위치한 조천 중학교를 신흥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천 여자 중학교는 현재 위치에서 학교명을 가칭 세종중으로 변경하고 학교 신설에 준하는 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지역민들이 교육 수건 사업을 검토해 2016년 이전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같은 해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계획을 확정하여 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두 학교의 본격적인 시설 공사 착공에 앞서 각각의 공사 계획과 학교군 설정 그리고 학생 배정 방법 준비 등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천 중학교 신축 이전 추진 사항입니다. 조천 읍지역 학생들이 거주 현황에 맞게 지역별 균형 배치할 수 있도록 조천 중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창리에 위치한 학교를 신흥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총 20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2,316평방미터,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학년별 일반 10학급과 특수 1학급을 포함한 총 31학급 750명 규모로 신축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토목 분야 공사 계획이 체결되어 본 공사를 시행하면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배움과 휴식의 사용자 중심 공간 혁신을 적용해 교과 교실과 특별 교실을 구성하고 지하 주차장과 검도장도 반응하였습니다. 인근의 조치원 청춘공원과 연계된 환경 친화적 공원학교로 설립되어 생태교육으로 특화된 학교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시설 계획과 조감도는 발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 여자중학교 시설 환경 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여중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에서 학교명을 세종중학교로 변경 추진하고 조치원 중과 함께 읍지역 양대 명품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당초에는 본관동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신설되는 조치원 중학교와 시설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3억을 증액한 1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금의 학급 규모와 유사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25학급 규모로 증개축과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동에는 일반 교실과 교과 교실 등을 배치해 주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구 기존의 본관동은 레진 중앙과 성면 철거 등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살리고 교육 환경 개선 공사로 다양한 학습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천 읍지역의 학교군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이전과 기존 증개축 그리고 남녀공학 전환 등에 맞춰 학군제 도입, 학교별 학급 편성 등 학생 배치 방식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읍은 학부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1학년도부터 2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군으로 변경하고 올 상반기 중에 학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고
의결 과정을 통해 학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 배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전국 10개 교육청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도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적 처리, 교복, 교과서 등 재학 중 학교를 옮기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학교에서 학년 진급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3학년도에 양교 모두 전학년 남녀공학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학교별 학급 구조는 조치원 읍지역의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조치원 중학교는 학년당 10학급, 조치원 여자중학교는 학년당 8학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급 1학급은 별도입니다. 다음은 조치원 중학교 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진학 방식이 학부에서 학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종 도어초등 조치원 학군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지역 인사가 참여한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세 가지 안이 도출되었으며 오는 3월에 조치원 학부, 초등학교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5월 행정예고 등을 실시해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배정 방법을 결정해 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대표자 협의체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안입니다. 첫째 안은 선지원 후 근거리 추첨으로 거주지 기준으로 1근거리 학교와 2근거리 학교를 정하고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는 근거리 순으로 학생을 배정 또는 추첨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안은 지원 후 무작위 추첨은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은 지원 후에 근거리와 무작위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1안과 2안을 혼합하여 설문과 투표 집계 결과 3안이 선택되면 혼합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별도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중학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중학교 이전 재배치로 남게 되는 기존 학교 부지와 건물을 지역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의 조치원 중학교 부지와 건물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10일간 읍면 지역의 교직원과 학부모, 동창회와 조치원 발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학생과 지역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치원 중학교 이전 재배치 세부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고 좋은 교육 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본 브리핑 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시면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자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기자님. 일지경제 윤석 기자입니다. 방금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조치원 서창리에 있는 조치원 중학교가 신축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3월이면 추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치원 중학교 부시설은 학습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 공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남는 주천 중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고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일단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정책 연구를 추진해서 확정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기자님이신가요? 예, 김정 기자님. 예, 평통일보 김정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학군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학구와 학군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1학년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구제와 학군제의 차이는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구제로 운영되어 있고 중학교는 현재 그 조천지역 제한 동지역 학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구제라는 것은 그 단일 학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그 소속된 학교로만 진학하는 거고 학군제는 그 지역에 복수의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정 방법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조천 지역은 조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됐기 때문에 학교는 두 개지만 사실상은 선택해보기 한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구제를 운영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천 중학교와 조천 여자중학교가 다 남녀공학으로 되기 때문에 복수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군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2021학년부터 신입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조천중학교 이전 문제가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부터 추진이 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지원에 많은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 지원민들과 협의하고 또 동창회 학교 관계자 여러 데서 물론 100% 만족은 아닙니다만 현재 특히 저희들이 조천중학교를 이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조천중학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시설 현대화도 추진해야 되는데 겸해서 또 서부 지역이 많은 이쪽 서부 지역으로다가 발전도 되는 데 따라서 학생들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하게 됐는데 많은 그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그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기자님이신가요? 예, 박효정 기자님. 네, 세종타임즈의 고지인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금방 이제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지역은 근거리 배정을 선지방까지 하고 근거리 배정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원 지역을 학군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 배정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동지역은 근거리 방식을 통해서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공표도 하셨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어떤 통학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신다고 금방 설명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1안, 2안, 3안까지 이렇게 무작위 추천까지 하면서 방법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남녀공학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지금 남자 중의 어떤 조치원 중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생은 전부 이제 남학생으로 이제 상급 학생들은 남학생으로 유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조치원 여자 중학교는 여학생으로 유지를 될 경우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경우에 성비가 다를 경우에 학교의 동급생 말고 상하 간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어떤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배정 방법과 그 신입생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남녀 학생에 대한 학생 생활제도 관련해서는 좀 더 정경교육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천 중학교 이전에 대한 큰 배경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 통학 여건 개선과 그 다음에 학교 시설 개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배정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 조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남게 되는 그 세종여자중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그 배정을 해야 된다. 아니다. 그 통학 거리에 대해서 근거리 학생 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때 상존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각자 그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체가 동일하게 근거리 배정을 왜 안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 저희들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기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그 정책의 어떤 그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일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하면은 이 정책의 어떤 그 완성도라든지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사자와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저희 예정 지역과 이 동지역과 좀 차이점은 거기 그 조천 지역에는 기존에 어떤 그 형성된 지역의 그 정서라든지 문화공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은 조천 중학교와 세종중학교를 동일하게 학급을 편성해서 학생들을 강제 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아신 대로 학생들 통학 여건을 위해서 이렇게 각각 근거리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가고자 이렇게 배정 방법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202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21학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재학생까지 동시에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 토론도 있었고 타시도도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사례를 봤는데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재배치는 굉장히 더 혼란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가고 기존의 2, 3학년은 현 체제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저희들도 고민 중에 이제 시설 문제 같은 거 특히 화장실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 지도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중등교육과장 신주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1학년도 3월이 돼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 상급 학년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있게 되고 신입생부터는 남녀공학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혼합돼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의 학교들이 다 남녀공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원만하게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하고 이 협의를 통해서 이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학생 상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서 그 생활지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재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앞서 성함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박근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세종타임즈 박효정 기자입니다. 조천중학교 학생 배정 문제로 책임 조치원에게 이슈를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배정 방법 관련으로 교육청에서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부모님들께서 대표자 협의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자 협의체가 만들어진 과정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12월 대표자 협의체의 첫 회의를 하고 이 배정 방법 3안, 근거리 무작위, 호남을 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월 회의 결과를 학교, 학부모, 정치가보다 학교종에 대해 전체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배정 방법안 결정에서 설문조사 결과 50%와 대표자 협의체 투표권 50%에 반영하신다는 결과가 나와서 반대 입장이신 학부모님들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표자 협의체 21명의 투표권이 아니라 전체 학부모 100% 설문조사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에는 없어야 질문드립니다. 대표자 협의체 투표권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수준 절차를 저보다 중등교육과장님이 좀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과장 신주식입니다. 저희들이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이 조치원 지역이 학구에서 학군으로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배정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치원 중학교 배정 방법 마련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앞서서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협의체를 조치원 학구 8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학부모 1명 그리고 그 교원 1명 그리고 조치원 발전 협의회와 읍면지역 발전 교육 발전 협의회에 각각 대표자 한 분씩 해서 총 10 그분들로 저희들이 대표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대표자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했고요. 그 사전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협의체는 말씀드린 대로 조치원 학구 8개 초등학교에 학부모 2명, 교원 1명, 그리고 조치원 발전위원회와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 총 2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안된 방법을 이제 교육청에 거기서 결정된 방법을 교육청에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조치원 지역 8개 조치원 학구 8개 초등학교 그리고 시청과 저희들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대표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오는 게 없어서 다시 유선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확인했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21명으로 조천읍 중학교 배정 방법 마련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저희들 조천읍 교육발전 대표자 협의체 회의를 실시했고 그 대표자 협의체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 안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자 하는 내용과 그 설문조사의 대상이라든지 설문조사의 시기 등에 대해서 대표자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자 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학교에 8개 학교에 시행을 해서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앞서 거쳐해 주시고 책임과 기사님부터 먼저.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쿡킹뉴스TV 충청도의 최동갑 부모장입니다. 이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보고 싶네요. 우선 그 세종중의 그 규모를 25학급 정도 했는데 몇 명 정도 생각하고는 적혀있지 않네요. 몇 명 정도인지 그거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학생 수 변화가 이런 뭐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 이게 문제인데 과연 이 조치원이라고 하는 이 구도심의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혹시 산정하고 있으면 한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세종중 이 조치원 이 북부에 위치한 세종중의 그 학생 수를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학생 수 변화의 문제를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치원 내지 조치원 그 위쪽 북쪽에 인구 변화, 학생 수 변화 이게 이제 관건인데 과연 이 조치원 활성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학교가 학생 수가 과연 제대로 채울 것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 세종중에 그 학생 규모하고 두 번째는 학생 수 변화, 세 번째는 이 조치원 내지 인근의 지역 활성화 문제도 같이 물론 시청 소관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저희들이 세종중학교하고 조천중학교 합급 규모를 산정하게 된 근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 재정 수용 계획에 의해서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현재 조천 중학교와 여자중학교 학부 내에 있는 학급은 전체적으로 최대 18학급 정도가 25명 계산했습니다. 18학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당초에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양교회 학급 학교 규모를 설정할 때 가상의 저희들이 어떤 정도 손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타부 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천 중학교를 학급당 10학급, 그다음에 여중을 학급당 8학급에서 최대 18학급 규모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학생 수는 저희가 제가 암산이 잘 안 나는데요. 25명씩 750명이랍니다. 이제 그렇게 산정이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조천 지역의 이 학생들이 학교 규모가 유지될 거냐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한 향후 10여 년은 저희들이 학급 규모는 유지될 걸로 보는 것이 또 하나 저희들이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신도심도 원래 당초에 행복도시 계획할 때는 학급당 2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재 25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지역 교육력 어떤 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면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도 학급당 학생 수 25명에서 지금 낮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천 지역도 혹시 학생이 줄어서 시설 여건이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최종적으로는 20명까지 좀 줄여서 교육 여건을 좀 개선하고 합니다. 그리고 조천 저희들이 좀 주제가 좀라지만 사실 조천 지역의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천 지역의 교육력을 좀 제고시켜서 교육 때문에 조천 지역이 주민들이 좀 유입되고 그런 바람이고 우리 교육청이 그간의 노력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실 테지만 현재 조천 서북부 지역에 저희들이 작년 초에 벌써 이제 저희들이 올 초에 지금 세종 교육원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교육부에 DR 센터라고 해서 전산 재해복구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6월달쯤에 준공이 유지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세종 학생 안전교육원도 서북부 지역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거주해 주신 최대일 기자님. 육성을 할게요, 국장님. 우리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하게 된 처음에 동기가 뭐였었죠? 목적이 뭐였었죠? 이전 재배치하는 목적.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제 현재 저희들이 세종시 2012년 출범하면서 읍면 지역의 교육 환경을 도심 지역과 맞게 거의 다 개축 수준, 신축 수준으로 저희들이 많이 해서 1,200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조천 중학교도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아실 테지만 조천 지역 두 중학교가 저쪽 동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쪽 새로 서부 쪽 신흥리 이런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고자 추진한 이 재배치 사업이요. 지금 어찌됐든 1학 2학 3학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육가족들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애초에 목적에 맞게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득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혼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금 1학이든 2학이든 3학이든 어떤 게 결정이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봉합되기 어려울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나중에 어떻게 봉합할 건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다 아실 테지만 처음에 한솔동의 천마을 지역에도 저희들이 한솔초등학교하고 이제 미르초등학교 또 세롱중학교 분리를 경험도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근거리냐 무작위냐 세 가지 안밖에 없는데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고 왜 갈등을 주나 그런 지적도 하시는데 그 지적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절차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조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 양교의 균형 발전을 굉장히 또 주장하시는 분이 많고 그런 요구도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배분 방법도
현재 이 동지역은 무조건 절대 근거리입니다. 같은 근거리도 이게 절대 근거리가 있을 수 있고 상대 근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대로 100% 근거리 갈 수도 있고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 수요자와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저희들이 추진했던 거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도 또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갈등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의 차이인데 어쨌든 지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뭐 누가 옳다 그러다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 차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같은 그 조천적 발전 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감이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감이 결정하는 결정을 의회에서 의견을 봐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은 브리핑 종료 후에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앞서서 거슬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저는 조금 전 질문을 반대 성향으로 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치원 북부 쪽 활성화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뭐 비행장 후보지에 뭐 최첨단 유통단지라든가 대기업의 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거 유치를 공약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분도 제일 걱정이 학생들 교육이 편해야 가족들이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쉽게 생각하자면 대덕 연구단지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가족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석박사들이 내려올 때 가족들이 안 내려왔던 건 처음에는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현재의 750명 학생을 채울 수 있을까 이 걱정인데요. 지금 공약을 보면 앞으로는 교육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다 수용을 못해서 못 내려오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요. 특성화, 진로 진학 학습이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좀 쉬게 되는 비게 되는 그 학교 공간도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직 답을 못 찾으셨다고 공청회를 하실 거라고 했는데 중학생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진로, 진학학습 이거에 대한 특성화는 그럼 새로 신설되는 이 학교에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게 있다면 도심에 있는 학생들도 일부러라도 조치원 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하고요. 사실 조치원에 처음에 신송시가 들어왔을 때 조치원 쪽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는요. 농어촌 전형이라는 대학 입시 때 농어촌 전형이라는 플러스 알파 그걸 또 활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이 이전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하고 이사 나온 도심으로 나온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는 활용 방법이 있는 건지 이건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 진학과 함께 같이 엮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진로진학 준비 관계에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요. 그 농어촌 전형은 좀 전형 또 종류교육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동지역도 신설학교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행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천 읍지역 중학교 이전되면은 이전도 되고 또 남녀공학으로 바뀌다 보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인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근데 교육청에서 아무리 대책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되는 부분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구성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천 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 시설 그 개축하고 신축할 때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이 그 미담 프로젝트라고 해서 같이 그 한 6개월 이상을 그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이 한테 어떻게 공간을 구성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학교 수요자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그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또 향후도 계속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학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읍지역이라든지 이래서 그 학교랑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에서도 좀 학생들 때문에 교육을 해서 조천 중학교로 조천 지역으로 이전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좀 시설 부족한 이렇게까지 됐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조치원 지역에 있는 세종여고 세종고등학교가 농촌 특별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좀 더 그 학생들의 뭐 진학 희망이라든지 교육 여건 등을 반영된 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이 학생들도 우리 조치원 중학교 그리고 또 같이 세종중학교로 남녀공학이 되더라도 이 학생들은 여전히 농촌 특별전형에서는 그런 이점을 유지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들 현재도 저희들이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배정할 때 읍면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치원에 있는 세종여고와 세종고등학교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부강중학교나 장기중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동지역 학생들이 우선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희망한다면 조치원 세종여고나 세종고등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치원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 특별전형을 비롯해서 대학 대입 진학에 좀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뭐 특별히 우리 읍면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세종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대입 지원단을 세분화하고 정문화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이전에 있던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 입시에 성공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한 경우에는 실패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서 대입 지원단을 통해서 학생들 1대1 상담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면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든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든 모두가 본인의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뒤편에서 추가. 그렇다면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치원 학교로 가서 거기서 진학을 하게 되면 농어촌 전용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농어촌 특별전형의 그 전형 기준이라든지 방법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그 도입 근거는 초중고교육법 시행령에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대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농어촌에 있는 지역의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농어촌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부터 부모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중학교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졸업을 해야만 농어촌 특별전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역 학생들이 읍면 지역 학교로 가더라도 큰 혜택을 얻고 대신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든 부강중학교 사실 멀지만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우선 배정해서 저희들 세종여고나 세종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 그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관심이 있어요.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먼저 가비께서 초에 발표하듯이 이제 3월달부터 창의진로 교육원이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한국청에서 하는 거.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인계받아서 전문 진로 교육원을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 두 번째 지금 조치원 여자중학교의 부지에는 추가로 별도로 20억 예산 투자해서 거기다 수학체험센터를 별도로 지금 개항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학체험센터가 조치원 여중 부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신 학생들은 조치원 그 여중 학생들일 테고 일단 읍면지역 거리가 가깝고 물론 다른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체험센터를 한 20억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 수준 있는 수학체험센터를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자료 같은 게 있으면은